네, 정기석 이사장님. 네, 예, 건강보험공단은 국가별 재정 수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에 따라서 2017년에서 23년까지의 재정 수지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올해 초에 발표하셨죠? 네, 네, 그 점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진 중국의 경우 건보 재정 수지는 2020년 원래 239억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점검 이후 오히려 365억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04억 원이나 오류가 난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2023년에도 중국에 대한 재정 수지는 640억 적자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지만 점검 결과 27억 원 적자로 613억 원이나 오류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늘 강조하셨겠지만 통계는 정책의 기초입니다. 2020년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0억 넘게 적자라고 했던 건강보험의 잘못된 통계는 당시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십니다. 이 법안의 배경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통계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고 그 이후 2023년 12월에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24년 4월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결국 건보공단의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건강보험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통계 오류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당시 공단의 해명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번 통계 오류의 원인으로 대규모 세대 교체를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통계 사고는 젊은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건보공단은 직원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통계를 냈습니까? 이런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통계부서에는 나이 많으신 1, 2급으로만 채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코로나 대응 특보를 맡으시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과학적인 방역이라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계 중심의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중시하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던 23년 통계 오류액이 오시기 전보 2020년보다 많습니다. 방역만 통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국 혐오, 외국인 먹튀, 건강보험 호구론 등 외국인 차별 논리를 뒷받침해 왔던 건보공단의 통계가 오류였다고 하니 앞으로 건보공단 자료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뼈아픈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발표할 때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됐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해명이었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네,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 2020년 87조 원이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 원을 넘겼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 초에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 즉 제어하지 못할 요인과 함께 병상 수와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서 지출 증가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수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계의 속설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등 의료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동네 의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그런 요인 이외에 병상 수 그리고 의료기관 수와 같이 정책적으로 관리 가능한 공급 요인이 진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의료 상황을 보면 2018년 대비 25년 1분기 전체 병상 수는 감소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번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병상관리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5천여 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의원급 의사들도 13,000여 명이나 증가를 했지만 아직 복지부의 어떤 자료를 살펴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기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병상 수나 의료기관 증가에 따라서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종은 구조 전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어서 병상에 대한 부분들과 또 병상 수에 대한 추계나 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조금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보겠고요. 요양병원도 이제 간병비 급여화를 계기로 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관리 기전이 좀 생기고 있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급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급의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